쇠소리.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하는 일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연주할 때 하는 일일 것이다. 단합하고 집단의 동질감을 만드는 일일 말이다. 순전한 목소리 표현이 언제보다도 오래되었다면 아마도 예술은 말보다 먼저였을 것이다. 예술이 말보다 먼저라면 세상이 아름답게 뽐내는 과시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새들은 모두가 예술가로 앵무새 대기 기술의 대가, 앵무새 즉 그 연주의 대가들이다. 칼 사피나. 새소리는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여러분은 내가 어째서 다른 환경소리, 예컨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보다, 혹은 졸졸 흐르는 시내못 소리와 혼잡한 도로의 자동차 소리보다 새의 노랫소리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할지 모르겠다. 새소리는 여러 이유에서 마땅히 관심을 받을 만하다. 역사가 시작된 이로 혹은 그 전부터 인간들은 실제적인 이유로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교롭게도 인간의 가청 부위에서 딱 떨어지는 새소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이 비옥한 따님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그런 새들을 떠받치는 환경이라면 틀을 잡고 살아가기 좋은 것임을 알았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정작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로 생물의 관점에서 명금류의 발성기관은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 놀이를 만들고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내 구조물도 피지레스 시상 측내로 다시 넘어가는 원심적인 경로를 포함하여 인간의 구조물과 대략적으로 비슷하다. 셋째로 명금류도 목소리를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는 보기 드문 모방 능력이다. 넷째, 새소리는 시간의 요소, 소리 구성 요소, 심지어 의학에도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문법도 있다. 다섯째, 인간의 노래와 비슷하게 새소리의 절대 다수는 색세이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소리는 한답다. 이런 이유들로 명금류와 그들의 노래는 우리가 소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어떤 새들이 노래할까? 대부분의 새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낸다. 하지만 모든 새가 노래하는 명금류는 아니다. 닭과 오리, 딱따구리, 후투티, 올빼미와 비둘기, 며칠 후에 두루미는 다양한 울음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것은 노래가 아니며 이것은 명금류가 아니다. 명금류에는 굴뚝새, 울새, 홍간조, 참새, 종달새, 제비, 찌르기, 대새 등 약 4천 종이 있다. 노래는 명금류로서 그것이 짝을 유인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노래는 울음소리보다 길다. 잠재적인 짝에게는 긴 노래가 짧은 노래보다도 매력있게 여겨진다. 아무리 더 길고 저역을 떨리는 노래는 수컷이 삶의 초기에 노래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에 영양과 스트레스 문제에 잘 대처하여 건강하게 발달했을 때만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럴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울음소리는 노래에 비해서 거의 항상 더 짧고 더 복잡하다. 짹짹깍깍 하는 수준에 불과할 때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짝을 유인하는 기능과 무관하다. 우리의 이런에게 경고하거나 위치 정보를 알리려는 용도일 수 있다. 혹은 노린새의 경우에 먹이를 쳐하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노래는 학습되어야 한다. 땅금류 새소리의 기제. 발성기관은 인간 발성기관인 후두와 이름은 다르지만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하지만 비행이, 박쥐, 조류, 곤충에게는 독자적으로 등장했듯이 후두와 울대도 독자적으로 진화했다. 울대는 명금류의 조상에 있던 특성이나 구조물이 진화적으로 적응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쪽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가 만나는 기관 아래쪽에 위치하여 기관 위쪽 높은 곳에 위치하는 후두와 다르다. 하지만 후두와 아주 비슷하게 울대에도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지나갈 때 진동하는 주름이 있어서 이것으로 소리를 낸다. 주름의 장력이 진동하는 주파수, 음의 음높이를 정한다. 하지만 저리는 인간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 새소리의 기제.
하나 이상의 음높이를 동시에 내며 매혹적인 선율을 만드는 투버족의 목구멍 창법이 생각난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제가 다르다. 투버족의 가스는 하나의 기본 주파수를 내며 입과 혀, 입술을 정결하게 제어하여 어떤 하모닉을 선별하여 강조하고 근처에 다른 하모닉을 완전히 억제한다. 말소리는 하모닉이 완전히 가르쳐져 있는데 우리는 좋은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그 중 몇 가지 하모닉을 강조하여 적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서 원하는 모음을 낸다. 새 소리는 대단히 클 수가 있다. 나이 생계일은 95dB에 이르는 소리까지 내는데 이 정도면 작업중에서 청력 보호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이다. 음에서 음으로 대단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새소리의 특징이다. 이는 트릴로 나타난다. 빠르게 뜨는 트릴은 울대 근육이 4에서 10ml초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근육보다도 훨씬 빠른 것이며 동물 전체를 통틀어도 방울뱀의 방울 정도나 혈기에 필적한다. 빠르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명강렬한 짧은 호흡을 구사하여 중단 없이 몇 분 동안 노래를 쭉 이어갈 수가 있다. 명감리의 폐활량과 정선적인 호흡들로는 유로는 그렇게 노래를 주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통은 초당 1에서 2와 2분의 1회인데 이런 짧은 호흡은 초당 400회로 이루어진다. 각각 음에 맞춰서 호흡률이 달라지며 어느 기록에 따르면 나이팅게일은 무려 23시간 쉬지 않고 노래했다고 한다. 오페라에서 가장 야심찬 아리아라고 해봐야 신들의 황혼 또 정월 장면에서 브린힐데가 20분에 걸쳐서 노래하는 것이 고작이다. 새소리와 말소리, 소리를 내는 기정을 거도 새소리와 말소리는 음향의 유사성이 있다. 둘 다 정렬된 소리 사이에서 짧은 침묵이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된다. 새소리 하나는 말의 재에서 달린 음소와 대략 일치한다. 이것을 재로 삼아서 서로 엮어서 모티브를 만들어서 단어를 만든다. 모티브와 단어는 한데 엮어서 노래와 문장이 되며 하나의 노래 내에서 모티브의 연속이 계속 달라진다. 새소리와 기본 주파수 하모닉 강화와 억제 믿기지 않게 빠르게 바뀌는 양상은 스펙트로그램으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스펙트로그램은 소리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조류 도감에 오래전부터 새 그림까지 함께 실렸다. 새소리는 하나나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집굴뚝새 레퍼토리 중에 하나다. 하나의 정의 레퍼토리는 금화조나 흰적소리 노래하는 불과할 수도 있고 새소리는 인간의 말소리와 음향적으로 해부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분명하지만 말소리와 같은 열린 특징과 무한한 유연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언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새소리와 음악, 새소리가 언어가 아니라면 음악일까? 하긴 흔히들 새소리를 노래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엇이 음악을 규정하는 특징이며 새소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음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뭔지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인지 음놀이, 새와 노래나 모티브에서 어떤 음높이가 정확하게 들리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정어의 노래에 담긴 음높이들의 음악적인 특징을 두고 여러 주장이 있다. 흰목 참새와 루비 상모솔새는 표파음 음정을 낸다고 한다. 갈색 집 아기와 개년 굴뚝새의 노래는 각각 오음계와 반음계가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음형 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북부 나이팅게일 굴뚝새의 노래를 수집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오음계든 또 오음계 반음이든 자 이렇게 우월적인 수준에 거치는 것이 드러났다. 음색 타이밍 세기 엄격하게 통제하여 영광을 선하지만 새들의 노래에서 다양한 음색의 특징을 들을 수가 있다. 잡고 목소리 연습, 민감기, 성별의 노래, 소음, 시끄러운 소리는 뇌를 망가뜨린다. 뇌를 망가뜨린다. 소음이란 뭔가 그 어디로부터 위험한 소음
대해서 완전한 소음, 머리 안의 소음, 우리는 머리 바깥의 소음뿐만 아니라 안의 소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소리는 백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서 중계 채널이나 음악 채널을 찾을 때 나는 잡음처럼 내도 결코 조용하지 않다. 암적이 없는 대기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수준의 이런 발화가 항상 일어난다. 소리 마음의 이런 배경 활동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다. 소리가 감지되려면 소리에 대한 신경 반응의 이런 배경의 전기 활동보다도 커야 한다. 그러니 대기 상태의 활동이 지나치게 들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뇌의 배경 활동의 크기와 어느 발달 간에 예기치 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다. 어머니의 교육으로 아이가 어느 자극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될지 미리 내다볼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된다. 어머니의 교육 기준으로 나눌 때 교육을 더 받은 어머니를 둔 사회 경제 지위가 낮으면 덜 풍요. 자, 머리 안의 소음의 또 다른 예가 이명이다. 흔히들 귀에서 울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시가는 소리, 윙하는 소리, 거저 소리가 나기도 한다. 청력손상이 더라도 이명의 절정 어디까지나 내다. 소리가 울리는 식의 이명은 보통 청력손상이 일어난 주파수에 맞추어진다. 원치 않는 울림으로 고생하는 이명 환자들을 위해서 백색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각 가민증과 소리 기피증, 무난한 세계의 소리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환경 속 소음의 생활학적인 영향, 소리의 속성 중에 하나는 먼 곳까지 전달된다는 것이다. 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누이트족과 투링기 쪽은 전통적으로 청력을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고래의 소리로 탐지한다. 우리는 소음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소음과 관련하여서 태도, 노와 우리 마음, 너희의 새들은 도저히 크지 않으며 가끔 경쟁심을 보인다. 나는 아이들 점심 도시락에 자주 쪽지를 넘겼는데 주기적으로 쓰는 쪽지가 있으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는 너야 하는 것이다. 내가 듣기를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눈치 있게 알아차렸으면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혼자서만 신이 나 있다가 다들 똑같은 쪽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브레인볼스에서 공부한 30명 남짓한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학생은 없다. 그녀의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인 점에서 그녀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다. 요컨대 노화 과정에서 듣기가 그리고 듣기에서 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귀한 신기하. 자, 듣는 내가 노화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게 보자면은 샤멜은 같은 청능사가 70대 환자를 최대한 잘 듣게 하려고 할 때 환자가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것에서 귀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브레인볼스는 3일의 주도하에서 노년의 청각적인 뇌를 알아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만약에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리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노년의 뇌가 젊은 뇌보다도 작게 반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 설득력이 있지가 않다. 동일한 세계로 듣도록 맞췄음에도 나이 든 청자들의 소리에 대한 뇌 반응이 그의 주파수 전체에 걸쳐서 떨어지게 측정이 되었다. 듣는 것이 어렵다고 보호한 사람들은 실제로 뇌 신호가 더 안 좋게 나타났다. 소리 자체를 향상시키면 인지적인 노화를 줄일 수 있을까? 청력이 손상된 노년의 사람에게 6개월간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우리는 청각적인 뇌 영역을 자체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화로 인한 독자적으로 위축된 인지 정체에서 오는 입력 정보가 없어서 청각적인 뇌가 느려진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 청각의 노화 누적의 훈련,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뇌 훈련 앱이 전성기를 맞았다. 나이든 사람이나 학령의 아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앱들은 뇌를 재배선하여 기억력, 인지력,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홍보한다.
3이라는 정력 구현에 중점을 둔 제품을 골랐다. 특정한 소리 구성 요소의 주의를 기도를 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다른 소리 음절 단어를 듣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8주가 지나서 내 훈련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기억력, 소음에서 듣는 능력, 처리 속도에서 향상을 보였다. 신경의 타이밍 역시 빨라졌는데 특히 시끄러운 배경에서 들려준 말소리 음절의 FM에서 반응했다. 건강한 노화. 오래 사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화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건강한 노화. 음악으로 소리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그래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나이가 많은데 한 번도 음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지금이라도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편이 도움이 될까? 물론이다. 외국 학습으로 소리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너와 학교와 함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이 드는 것이 즐겁다. 내 나이가 되면 10대들보다도 시간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내가 평생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노화에 관한 학설대회에 참석해보고 소리와 내 건강에 대해서 자 스포츠에 불리한 내진탕 소리를 내진탕과 듣는 내 하나의 테스트로 내진탕을 진단할 수는 없다. 내진탕을 어린 선수들의 내진탕도 있고요. 경기에 요약하기. 소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소리에 대한 연구가 맥락과 소리, 저마다 다른 소리 화합은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적용에 관심이 많다. 생물학적인 소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소리의 힘은 몇몇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런 소리의 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소리에 대해서 음악의 목적. 감사히만 이 책은 트렌트 니콜이 없었다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브레인볼츠에서 나의 실험 파트너였던 그는 이 책을 쓰는 모든 단계에서 나의 파트너였다. 나의 아이디어가 아직 마음속에서 말을 얻지 못했을 때 목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나의 의도를 나보다 더 우아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 책을 작업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에이전트가 필요한 줄을 몰랐다. 실은 에이전트 박사과정을 마치고 브레인볼츠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 길의 말은 청각을 잃으면 살기의 불편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거리된 느낌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청각, 음향학 수업 시간에 소리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난다. 음향학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다면 그것은 놀랍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할까? 이렇게 결합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책이 맞춰지는군요. 삶의 소리들이 우리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